네,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파산했죠. 그 여파로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도 일부 상품에 대해 돈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중견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흔들리는 가상자산 시장,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이 가상자산, 코인에서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내오셨죠. 여전히 네네. 지금도 그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네네, 뭐 사회적 가치가 뭐 아직은 입증이 안 됐다. 가치가 입증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적 이익도 추구하지만 사회적 이익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사회적 이익. 예. 근데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사적 이익은 존재를 하는데 그 사회적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는 입증된 적이 없는 거죠. 가상자산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생각이 다르지만 교수님 아무튼 가상자산의 사회적 가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게임 회사인데요. 네. 여기가 발행한 위믹스 다음 달 8일부터는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된다.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네. 이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는 그 기업의 사형 선고거든요. 그런 거죠. 예,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태?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규제 공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규제의 공백. 네, 언젠가는 이제 발생한 일이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금융회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는 엄격한 사회적 신용을 요구하거든요. 예. 그 사회적 신용이란 거는 대주주가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어야 되고 예. 대주주가 공시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사회적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믿는데 예. 과연 사회적 신용이 있는 사람이 말한 것이냐라는 문제였고요. 결국 이제 원래 유통시키겠다고 하는 물량이 있었는데 위믹스에 유통시키겠다는 계획된 물량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의 30%나 넘어서 몰래 유통시킨 게 이번에 들켰어요. 30% 넘게 몰래 유통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유통되는 양보다 30%나 더 유통되면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예. 그걸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위메이드가 임의로 30%를 몰래 유통시킨 게 이번에 들켜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공시 위반인 거죠. 공시 위반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빌미로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위메이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위메이드 얘기도 좀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통 물량에 대한 기준이 분명치 않다. 네. 본인이 그 유통시키겠다는 계획과 네. 물량이 30% 차이 나지만 유통 물량이라는 기준이 선명치 않아서 네. 우리가 일부러 숨기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임의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거래소의 슈퍼 갑질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사실 했습니다. 위메이드에서. 네네. 그래서 뭐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이제 본인들이 따질 일이지만 예. 적어도 이제 고객들이 알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업비트 공지를 통해서는 약 2억 5천만 개 정도만 유통시키겠다고 했는데 2억 5천만 개. 실제로 이제 드러난 거는 3억 한 1,500만 개였거든요. 어쨌든 고객들이 보는 거는 거래소의 공시 내용을 보고 그 사실을 믿고 투자를 한 거였는데 그 숫자가 달랐잖아요. 예. 근데 그 달라진 사유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견이 있으면 소명을 자세히 했다는데 또 구체적인 어떤 해명 없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상패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 이제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공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거래소는 코인 거래소는 실제로 발행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강제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사후적으로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따라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예. 강제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면 잘잘못을 잘 가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모든 코인 중개소는 그런 권한이 없는 말 그대로 중개소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들 발행자의 말을 믿고 그걸 공시한 상태로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발견해놓고는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제 발견한다든지 방지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증권거래소와 비교를 하다 보면. 네. 이 게임 회사들이 가상 자산, 코인을 다 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예.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왔습니까? 사실은
현행법에도 약간 이 위배되는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게임산업진흥법이 있는데요. 예. 사실 이 게임 아이템이란 것들은 게임 아이템을 허용해준 그 이면에는 예. 얘를 환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이제 게임산업진흥법에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곳에서 이제 포카머니를 발행하고 예. 그 포카머니가 그냥 돈으로 환전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도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포카머니를 발행하는 거는 허용해 주되 그걸 환전하는 거는 막아놨거든요. 예. 근데 이 위믹스라는 거는 이제 코인인데 위메이드가 이제 운영하는 게임의 아이템이 몇 번 변환을 거치면 이 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결국은 이게 코인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으로부터 코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환전까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게임산업진흥법 위배 소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쨌든 게임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게임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게 게임- 본연이고. 게임이 재미있으니까 좀 많이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더 그렇지 않다고 많은 보는 거죠. 사람도 그러니까 있다. 게임에 잘 이제 적자가 계속 나니까 네. 이 코인을 발행해서 보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강한 거죠. 그런데 상패를 하면 이 거래해오던 이른바 뭐 코인 투자자들 네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볼 텐데 네. 시간을 좀 주고 무슨 소명할 시간 다시 뭐 이의를 제기해서 뭔가 기회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상패가 12월 8일까지더라고요. 그때 8일까지고 예.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 뭐 거래 기간이 뭐 길고 짧고가 이제 중요한 게 우리도 예서 주식 청산했던 7일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게 비하면 뭐 그렇게 짧다 뭐 들떠 짧다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고요. 예. 문제는 이걸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느냐, 재발 방지가 가능하냐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불가능하다. 재발이 될 수 있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상황이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인 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참 이게 앞으로 이제 위믹스, 위메이드에서는 그 문제가 됐던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유통량의 기준이 네, 분명치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설명을 했는데 네, 기준이 분명치 않았기 네. 때문에 문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뭐 유통량도 앞으로 정정화 안 돼 있다라는 거 하면 그거 오히려 더 심각한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그런 문제가 그렇죠. 있다.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위메이드보다 또 중요한 이게 세계 3대 거래소 FTX 불과 얼마 전에 네네. 파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큰 거래소가 파산해서 우리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네. FTX 파산 원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또 역시 또 규제 공백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FTX가 이제 파산한 근본 원인은 이 중개소가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스스로 상장하고 그걸 유통시킬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져 있다는 거고요.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발행한다. 발행하고 그리고 그 스스로 상장하고 스스로 상장하고. 그 상장한 거를 이제 유통이 되면 그걸로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한 이제 코인을 발행한 다음에 그 코인을 담보로 예. 이제 다른 이제 법화를 예를 들면 US 달러를 빌린 건데 예를 들면 이게 담보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담보 능력이. 예를 우리 IMF 때도 이제 부동산이 담보 역할을 못해서 모든 예. 사태가 일어났듯이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이 증거되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관행적으로 코인을 스스로 발행하고 스스로 유통시킨 다음에 거기 형성된 가격을 담보로 법화를 빌린 거죠. 예. 근데 이 중에 하나 고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어. 이때 이제 좀 신뢰를 잃는 문제가 발생했던 게 예. 고객이 예치해 놓은 그 코인을 건드린 거예요. 고객 코인. 네. 그 코인 FTT. 이름은 FTT라고 돼 있고요. 네. 예컨대 이제 FTT를 담보로 잡고 이제 US 달러를 빌렸는데 예. 자신이 보유하는 것만 담보로 잡은 게 아니라 고객 거. 고객 것까지 건드렸다는 의혹이 있었던 찰나에 예. 이제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이제 중개소인 바이낸스가 네. 약 5억 달러 정도의 이제 FTT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예. 의혹만 갖고 있던 게 이제 거의 이제 믿게 되고 아, 그래서 바이낸스가 투매를 하면서 팔아버렸군요. 신뢰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확정을 하게 되고 예.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음, 그러면서 이게 담보 능력이 전혀 안 되게 되고 예. 이게 이제 다른 데로 이제 퍼져나간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이제 계속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가 깨진다. 원인 중에 하나가 규제 공백이다. 그러면 우리 현재 다른 큰 거래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FTX처럼 네. 직접 코인 발행하는 곳은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다행인 게 그나마 특검법이 작년에 발효가 네. 될 때 그걸 셀프 상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막아놨어요. 아, 그러니까 중개사 스스로가 발행하고 올리는 거는 못하게끔 못하게. 법으로 박혀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그러면 규제 공백이면 고객이 맡기거나 거래하는 이런 코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우리 법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게 이제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나은 측면인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예. 계정을 분리하라라는 조항은 있어요. 계정을- 예컨대 이제 회사가 가진 코인인지, 예.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돈인지, 예. 법화인지, 고객이 예치한 금액인지 이거는 계정을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라라는 분리해서 규정이 보관하라. 있는데 사실은 분리해서 계정만 기록할 뿐이지 돈은 여전히 중개소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고 이제 먹튀했을 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분리해서 보관.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의 예탁결제원 같은 경우는 그 거래소가 증권 거래를 할 때 증권 거래소가 명의 계산을 한다든지 거기 돈이 보관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철저히 그렇죠. 분리를 해서 명의에서는 예탁결제원에서 하게 돼 있어서 확실하게 안전한 곳에 예탁을 분리돼 시켜놓는 있죠. 건데 분리. 근데 이 중개소는 모든 헤게몬을 다 쥐고 있어요. 여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발행도 하고 예. 고객 돈을 수탁도 하고 그 돈을 보관도 하고 코인도 그 자산으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소의 그 헤게모니를 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깨기 위해서 원래는 작년에 특검법 발의될 때 비슷한 조항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예탁 결정으로 뭐 콜드 월렛을 하든 모든 자산을 빼서 보관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뭐 거기도 로비가 심하니까 이제 반대도 심하고 해서 사실은 안 들어가 있는데 예. 사실은 지금 또 안전하지는 않죠. 빨리 그 어떤 제도적 법적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장치는 아까 말한 이 계정 분리 기록이라는 것만 있지 예. 실효적으로 그걸 갖고 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분리 후 별도 예치라는 확실하게 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신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